그냥 이게 그 얼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수도권 힘든 곳에 한동훈 전 대표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니 저 지난번 총선 때 지원 유세도 안 오셨잖아요. 뭐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섭섭했잖아요. 금천동은 안 갔어요? 안 왔어요. 안 간 데가 많아. 안 된다고 생각한 데는 안 가버렸대. 이러시면 안 돼요, 당 대표가. 아니 그 지난번 선거 때 다 가야 돼. 영등포구의 현역 시의원도 당협위원장이 미는데도 안 해줬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뭐 특정 정책을 반대했다 이런 거라고 전 들었습니다. 그 면접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 정책에 반대하느냐.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뭐 예산을 삭감한 무슨 2천만 원짜리 이 예산을 왜 삭감했냐. 이런 거는 시의원의 의정 활동이거든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견제하는 역할. 그게 바로 시의원의 역할인데 근데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공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 영등포구의 서울시 의원 우리 다 아는 분이잖아. 다 아는 분이니까. 네, 저도 이름 알아요. 네, 다 아는 분이니까 그냥 그 양반도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죠. 그,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두 분은 얘기 안 하셨지만 도문열 시의원님 그분이 그 공천에서 배제받게 된 게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에 대해서 약간 시정 질문을 좀 하신 거죠? 네. 5분 발언인지 시간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발언을 좀 약간 반대성 발언을 좀 하셨어요. 아니 근데 네. 이 사실은 그 왜 여당끼리 싸울 때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약속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좀 반대하는 척을 해줘야 저쪽에서 좀 좋게 보지 않나? 근데 그거를 설마 서울시장을 지금 5선에 도전하시는 오세훈 시장께서 속 좁게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등포구청장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볼 두 위원장하고 관계가 그렇게 편치 않아서 그래서 그 원래는 경선 후보로 발표됐다가 컷오프가 됐다. 지금 현직 구청장님이신데요? 그렇죠. 현직 구청장이 그렇게 그 현직 구청장이 그 자기 그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려놔서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인지는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뭐 중앙당의 그 현 구청장이 재심 청구를 해놓은 상태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탄원서를 막 받고 경선을 해줘야 된다고 주민들 탄원서를 받고 있고 구청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있잖아. 양천구 권 시의원님. 맞습니다. 그분도 컷오프 당했죠. 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제 뭐 이제 당협위원장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견제되는 느낌. 당협위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아마 단수로 혼자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컷오프하고 재공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쟁력 있는 현역을 사실 내보내야 우리 당이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 결이 안 맞다. 이런 나와 그리고 또 나를 위협할 것 같다. 이런 거는 정당을 우리 당을 위해서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걸 많이 따져서 공천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제가 사실 그 양천구 얘기를 사실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양천구도 약간 느낌이 허훈 시의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약간 윗선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이제 젊은 유망한 정치인들이 커와야 이 당의 미래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자꾸 이렇게 이 낙마를 한단 말입니다. 석연치 않는 이유로, 불투명한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뭐 어떤 뭐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너무 안타깝고 뭐 그게 그렇다고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모든 게 공정하고 뭐 사심 없고 판단력이 뭐 정확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공간이가 좀 태클도 걸어주고 보완도 해주고 당협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연치 않게 뭐 우리 김기남 의원 같이 뭐 유망한 이런 청년 정치인을 석연치 않게 배제하고 뭐 어떤 사람을 민다. 뭐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수보다는 이건 경선을 하세요. 이렇게 조정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나는 공관위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갖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 공관위가 자꾸 어떤 결정을 발표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컷오프라 가니까 이 공관위 권위도 이게 말하자면 상처를 받는 그 신뢰도 뭐 조금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결정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면 안 되거든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한번 발표하면은 그것이 딱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미스 같고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서 지금 소리가 많이 나요. 저도 좀 이렇게 듣고 있고 보고 있고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깝네요. 이걸 어떻게 뭐 다시 뭐 원점으로 가서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이대로 가면은 너무나 뭐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고. 아니,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 건데 우리 당이 지역에서 폭망할 것 같아서 걱정인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선거에도 영향이 있겠죠. 있고 그래서 공천이라는 게 참 부당한 게 많은데 이제 그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미래가 있어요. 공천을 잘못하면은 당의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민주당 망해 가고 있는데 예. 저 따위로 공천을 해놓고 그러니까 명청대전이나 일어나고 있고 이런데 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고 있냐고.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 광진도 뭐 문제가 있어요? 광진은 또 뭐 한 분 의원님이 현역 의원님인데 컷오프가 되고 김혜영 의원 예, 맞습니다. 나도 이름은 들었어. 참 장 대표님 부탁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 나서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게 지역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그걸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는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제 생각은 지금 당권파와 친한계가 지금 싸우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울은. 아니 어떻게 질문에 뭐라고 그랬죠? 왜 하얀색 잠바를 입고 왔냐? 왜 빨간색 잠바 안 입었냐? 이런 거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물어봤대요.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까지 딱 평가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간이 구성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별로 안배에서 지역을 아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좀 안배에서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송파 술 모임이라고 할 정도로 뭐 자기 집 앞에 있는 송파에 있는 의사도 있고 뭐 자기 변호했던 변호사 이제 기각 그 본인 가처분 신청 관련된 변호사도 있고요. 그리고 박정훈 의원 지역에 이제 세무사 도 있고 그리고 뭐 발레 페스티벌 나갔던 이제 뭐 소프라노도 있고 이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과연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공천관리위원회인가 이런 거부터가 이제 그런 공천 면접에서 물어보는 전문성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대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도 좀 많이 모셔서 저는 장동혁 우리 대표님이 좀 당의 어떤 질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4년 전에는 시도당 공관위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거기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발표하는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뭐 막 시도당이 다 발표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게 최고위원회의 어차피 의결을 거치고 물론 시도당 운영위를 거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 대표의 직인이 찍혀야 선관위에서 공천장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뭐 그런 유계질서도 없이 초반에 진행이 되는 모습도 봤고 또 당에 이제 지금 뭐 사실상 뭐 탄핵 이후에 계파가 나뉘어가지고 뭐 장동혁 괜히 뭐 한동훈 괜히 쉽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대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의 미래가 없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중도 화합주의자여서 그런지 지금 이 비극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얼마나 그 오랜 그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까? 이건 이재명과 민주당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경쟁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좀 협력하고 그래야죠. 화합하고 그래야죠.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젊은 정치인들 아니 이제 30
정치인들을 우리가 뭐 기초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입문을 시켜놓고 4년 하고 잘라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이 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당이 정밀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큰 흠집이 없으면은 기회를 한 번쯤 더 줘야죠. 이것이 당이 젊은 사람 배려하는 것이지. 아니 4년에 한 번씩 젊은 놈 쓰고 잘라버리고 이게 무슨 이게 공천입니까? 쓰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정말 공천이 정당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정당 생활을 평생 해보니까 공천이 정당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공천을 잘하는 당은 미래가 있고 공천을 못하는 당은 관리 종목, 거래 정지로 가는 거예요. 점점. 한동훈 전 대표 부산 북갑에 자꾸 출마한다고 부산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너무 편한 데만 찾아다니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서울 출신의 서울 현대고등학교 출신의 서울대학교 출신이신데 갑자기 부산에 가시겠다는 건 우리 당의 양지니까 가시겠다는 것 같고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전 대표의 입장이 못 돼봐서 모르겠는데 저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에 가든지 계양인가요? 아니면 평택에 가든지 평택은 좀 그런가? 아니면 이번에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으니까 거기 나올 테니까 하남을 가든지 뭐 저는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꼭 대구에 가서 찝쩍거리다가 부산 가서 찝쩍거리다가 왜 우리 당의 양지에서만 이렇게 찝쩍거리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정치적 모험을 안 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한동훈 전 대표님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부터 꽃길만 걸으셨어요. 꽃길만. 정치 지도자라면 한 번은 모험을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뭐 본인이 뭐 뛰어난 스펙을 가졌으니까 꽃길을 걸으셨겠죠. 이제 그것도 좋은데 다만 이제 우리 오래된 보수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이 본인은 뭐 내가 뭐 개헌 반대한 거 잘했다, 내가 탄핵 찬성한 거 잘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하지만은 그것은 민주당과 동일한 주장이고 저희 지지자들은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오판을 하고 헛발질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모시는 우리 당의 대표가 이재명과 손잡고 탄핵을 해버려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가 좀 시간을 줬으면은 우리가 107석인가 8석이니까 탄핵을 막을 수 있었고 그러면은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시간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하야를. 자기 헛발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보수가 이렇게 급격히 침몰하지는 않았을 텐데 한동훈 당신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보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쪽박 차게 됐지 않냐 이제 이런 정서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저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또 자기의 그런 원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금 우리 위 대표님이 말씀하신 수도권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오세훈 혼자 이 짐을 짊어지기에는 버거워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방금 얘기했던 추미애의 하남이라든가 이재명이가 뭐 있었던 뭐 부평 계양이라든가 이런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우리 수도권에 출마하는 우리 단체장 광역 기초원 동지들 힘내라. 예? 예? 나 한동훈이 반드시 승리하겠다.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우리 함께 장렬하게 싸우자. 이렇게 하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요. 당원들은 마음속에. 보수의 지지층에. 저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자기 연고도 아닌 자꾸 부산에 가서 집적거리고 왜 한동훈은 그런 큰 정치를 못하고 꽃길만 걸어서 그런가? 그리고 한동훈 주변의 측근이란 참모들은 왜 그런 조언을 못하는지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예. 어쨌든 탄핵 찬성을 할 때도 사실은 본인의 역할은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본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네. 당 대표라는 직책 자체가 당원들을 대표하는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당원들의 정서에 맞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정의롭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검사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의 공당의 대표로서는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결정하는 지금 부산으로 가는 것 다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당원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중도 소구력이 있는 그런 한동훈 전 대표가 와서 수도권에서 열심히 싸워달라 이런 건데 내가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조금 국회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 이제 더 싸워서 국회 원내 내에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더 잘 되기보다는 본인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냥 이게 그 얼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수도권 힘든 곳에 한동훈 전 대표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니 저 지난번 총선 때 지원 유세도 안 오셨잖아요. 뭐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섭섭했잖아요. 금천동은 안 갔어요? 안 왔어요. 아유. 안 간 데가 많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안 가버렸죠. 이러시면 안 돼요, 당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굴뚝 같고 사실 제가 김규남 시의원님이랑 협의만 됐으면 터트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선을 안 넘어. 선을 안 넘어요 우리 그 김규남 시의원이. 근데 자 박정원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규남 시의원 같이 아니면 저기 뭐 양천 뭐 영등포 이런 분들처럼 선을 안 넘으려고 참고 있으신 분들이 뭔가를 터트리기 전에 정상화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분들을 존중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안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정상화 시켜 놓으세요.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중앙당이 재심을 빨리 결정해 주면 좋겠고요. 그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당 건관위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 김규남 시의원 같은 이런 유망한 우리 당의 청년 정치인이 경선의 기회라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정말 제 가슴 속에 정말 심정이고 우리 당이 그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당 상태도 엉망이고 나라 상태도 엉망이지만 저희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쓴소리 항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